관동별곡 본사 1-2 개심대부터 불정대까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관동별곡은 여러분 전 영상에서 쭉 봐서 알겠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이 화자가 어떤 경치를 감상을 했고 또 어떤 감회를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흐름에 따라서 감상을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 부분에서는 어느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형광펜을 칠해 볼게요. 공간 이동에 따라서 개심대로 왔죠. 개심대로 왔어요. 이 화자가 개심대로 와서 개심대에 고쳐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이 성은 그 건축물 성입니다. 성. 이 성을 바라보면서 12,000봉을 넉넉히 허여하니, 헤아린이라고 해석을 했죠. 우리 금강산이 12,000봉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관습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000봉은. 그죠? 어? 금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산. 금강산을 쭉 감상하니까, 봉우리들을 감상하니까 봉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이 각각의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그 기운이 어땠다?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막지마나. 이렇게 또 대구법이 쓰였죠. 대구법이 많이 쓰였어요. 말 거면 그 기운이 맑을 거면은 깨끗하지나 말고, 깨끗할 거면은 막지나 말지, 어떻게 맑으면서 깨끗하냐 이 말이겠죠. 이 말은 결국 이제 맑으면서 깨끗하다 이 말이겠죠. 놀라는 그런 감탄을 하는 부분이죠. 감탄. 어떻게 저 봉우리들마다 기운이 맑고 깨끗할까? 두 가지 다 하기 힘든데, 이런 의미죠. 중세국어 때 두 가지 단어가, 이걸 좀 구분해 두면 좋겠죠? 요게 있고 요게 또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중세 국어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 국어로 봤을 때 좋답니다. 자, 요게 이제 현대 국어로 봤을 때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깨끗하다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행 보세요.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저 봉마다 맺혀 있는 기운들을 흩어내서, 인걸은 인재를 뜻합니다. 만들고 싶다. 그래서 봉우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계속 나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재 출현을 바라는, 인재 출현을 바라는 어떤 위정자로서의 마음을 뜻하죠. 마음. 우리나라를 위한 인재가 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행 보세요.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 할시야. 이 형용은 형상이라고 해석을 했고, 태세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봉우리들의 모습과 형상이 아주 다양하다. 끝이 없고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아주 다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강산의 다양한 모습들. 봉우리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지 삼기실제, 천지가 생길 때, 세상이 생길 때 자연이 됐겠지만, 자연이 만들어진 산이겠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유정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철 생각에 이 금강산도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산이겠지만, 이렇게 내가 관광을 와서 보니까, 산을 직접 보니까 마치 뭐가 느껴진다.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이걸 만든 어떤 조물주의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물주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을 하면서
이 부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 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죠? 하다? 중세어에서 하다는 많다였죠. 크다 이런 의미. 그리고 요 하다는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 현대국어에서 동사 하다죠. 두 개 구분하라고 했었죠. 많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네, 그 다음 바로 보도록 합시다.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 본 사람 누구인가? 그러니까 정철이 올라간 건 아니고 저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비로봉에서 바라보면 이런 경치라고 합니다. 금강산이 다 보인대요. 올라가서 보면. 동산태산이 어니야 높던 곳. 동산태산은 중국의 산이에요. 중국산. 이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문문이고 도시 들어가면 약간 감탄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감탄. 약간 감탄 플러스 의문문이 되겠죠. 동산과 태산이 이 금강산이 비로봉보다 높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혼잣말로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국은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늘. 이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난 나라를 말합니다. 공자가 태어난 나라.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인고. 이 넓은 천하 세상이 어찌해서 작다고 했을까? 요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의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세상이 작구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경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 공자의 어떤 정신적인 경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저 지위, 저 경지를, 저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면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연지기. 호연지기는 넓고 큰 마음을 말합니다. 넓고 큰 마음, 넓고 큰 기상. 공자를 떠올리면서 공자의 넓고 큰 그 마음과 기상을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행 보세요.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과이할까. 공자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니까 내려가는 게 이상할까? 이거는 이제 비로봉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 화자가 비로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비로봉이에요. 저길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너무 높은데? 하면서 공자가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이 작다고 했는데 나는 저 경지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저 비로봉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않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정당화. 올라가지 말자 하면서 보기만 하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원통골 가는 길로 원통골 가는 길로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회 활용쇠 되어세라.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까 그 앞에 너러바위가 활용소가 이건 이렇게 네. 활용소 플러스 2로 활용소는 이제 연못이나 연못 같은 걸 말하죠. 연못.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야죠.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 바위가 활용소, 이 연못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자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활용소에 도착했습니다. 활용소 알겠죠? 활용소. 네, 그 다음 보세요. 천년 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활용소 사진을 볼게요. 사진. 이렇게 생겼대요. 활용소가. 되게 아름답게 생겼죠? 이렇게. 이 부분. 활용소입니다. 천년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이 천년노룡.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배구배 서려 이셔. 그 안에 그 아래에 숨어 있어서 주야는 밤낮이죠. 밤낮에 흘러내려 창해에 이어지니 창해는 넓은 바다입니다. 이 물이 활용소의 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이어질 것이니 그 사이에 그 속에 있는 천년노룡도 같이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디련난가. 풍운은 바람풍자에 구름문자예요. 구름이죠. 이 바람 구름을 언제 비구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비구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람 구름이죠. 바람 구름. 미안합니다. 이 바람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우를 디련난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리려고 하는가. 이 니은다는 의문문이에요. 의문형 어미예요. 의문. 그렇죠? 3일우는 3일 동안 내리는 비입니다.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릴 수 있겠냐? 누가? 이 천년 노룡이. 우리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이 날씨를 조종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비도 내리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천년 노룡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서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언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예의 이온풀을 다 살아 내어 살아. 얘는 그늘진 낭떠러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늘진 낭떠러지 음에 그늘진 낭떠러지에 이온풀은 시든 풀입니다. 시든 풀. 이 시든 풀을 뭘로 다 살려내겠다. 3일 동안 내리는 비로 살려내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천년 노룡은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비유법을 쓴 거죠. 그리고 이 천년 노룡은 누구를 상징하냐?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활용소의 그 물을 천년 노룡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고 그 노룡은 화자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죠. 이 바람과 구름은 이 노룡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비를 내린다고 했잖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냐? 화자가 선정을, 좋은 정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합니다. 기회. 알겠죠? 그리고 3일호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오는 비니까 이 비를 통해서 풀을 살려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정치를 말하는 거죠. 혹은 임금의 은총을 말하는 거고. 음의 이온풀, 이 햇빛이 들지 않는 낭떠러지의 시든 풀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래서 내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면 선정을 베풀어서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다. 그런 포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에 대한 포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또 공간의 이동이 있죠.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이 마하연은 뭐냐면 이 부분 이게 이제 마하연이래요. 옛날에 유명했던 금강산의
네, 어떤 절입니다. 절. 절. 요길상은 이런 불상이 있는 곳이래요. 마하연 옆에 불상이 있는 곳. 앞문제는 이제 문입니다. 문.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가니 이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12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12폭포. 그래서 여기를 보러 간 거야. 12폭포를. 12폭포 알겠죠? 내용 보도록 합시다.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이 천심절벽은 천길이 다니는 절벽.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불정대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서서 딱 보니까 이 여러 절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절벽. 산에. 절벽이 천길이 다니는 절벽을 하늘 위에 이렇게 세워두고 조물주가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요. 버혀내요는 베다란 뜻입니다. 베다. 그렇죠? 칼로 베어내어서 은하수의 한 구비를 칼로 베어내어서 실같이 실처럼 풀어내고 배처럼 배같이 걸어놨다. 이 배는 옷감입니다. 배를 의미해요. 배, 옷감. 걸어놨는데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히라. 도경 그림으로는 12굽이라고 했었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개인 것 같다. 더 많은 것 같다. 12굽이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리덕션은 이태백입니다. 이태백. 유명한 중국의 시인입니다. 중국의 시인. 지금도 있어서 나랑 얘기하게 된다면,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 중국 산입니다. 중국의 명산보다 여기가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할 것이다. 여기가 더 예쁘다. 멋있다. 그래서 금강산의 경관을 이제 예찬하는 부분, 예찬.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절벽을 봤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12굽이라고 알려져 있는 12폭포라고 하죠. 불정대 12폭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슉 내려오는 걸 봤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 물이 마치 뭐 같다?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낸 것 같다. 여기서 은유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은유법. 폭포를 빗대었죠? 폭포 빗댐. 그리고 이 폭포를 뭐처럼 풀어내서, 실처럼 풀어내서, 여기서 이제 지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규법. 실처럼 풀어내서 뭐처럼 걸었다? 옷감 배처럼 걸어놨다.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눈앞에 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12굽이가 아니라 더 많이 굽어져 있는 것 같다. 이 폭포가. 그래서 이태백이랑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태백이 중국의 아름다운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산보다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할 거다. 여기가 더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 은하수 한 구비를 배같이 걸어오신 이 부분 보면 폭포 물줄기를 뭐에 빗대었습니까? 은하수 한 구비에 빗대었어. 그래서 은유법 쓰였고, 그리고 실처럼, 배처럼 하면서 실같이, 배같이 하면서 지규법 쓰였죠. 지규법 걸어놨다, 풀어놨다. 비슷한 문장 구조 두 번 반복했으니까 대구법이 쓰였고, 은유법, 지규법, 대규법 사용해서 폭포의 모습을 묘사했다. 은하수라는 어떤 대상에다 빗대어서 표현한 게 되게 재밌죠? 그런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